아, 내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구나. 인간의 한계가 있구나. 인간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잘했는데 못했어요 라는 이 겸손이 아니에요. 서울대 나왔는데 뭐 공부 너무너무 잘하셨나 봐요. 아니에요, 그냥 놀면서 했는데 어떻게 그냥 서울대 의대 들어왔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때 이걸 착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번에 아주 큰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TV 프로그램 하나 계속 이렇게 반 고정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고도신문 TV를 사랑을 싣고요. 고도심이 좋아서라는 프로를 반 고정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영덕에 갔어요. 그리고 포항에. 근데 머구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너구리 아니고요. 머구리. 머구리 아셔요? 몰라요? 얼굴에 우주선이 쓰는 것 같은 황동으로 된 이거 씌우고 산소 이렇게 연결하는 거 해서 몸에 신발은 아톰 신발처럼 납으로 된 거 엄청 무거운 거 하고 바다를 이렇게 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분들이 머구리예요. 와, 여기 어린이집 아닙니까? 머구리. 네이버에 찾아보면 다양한 사진이 있고 금방 아실 거예요. 근데 와, 그날 저 약간 소름 돋을 만큼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그 해녀, 그러니까 저는 삶이 전에 해녀 물질을 잠깐 배우면서 모든 사람은 해녀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해녀가 저쪽에 해산물을 채취하려면 뭘 참아야 돼요? 숨을 참아야 돼요. 그래서 15m 이상 가시면 상군, 7m에서 10m는 뭐 중군, 뭐 3m, 5m, 7m는 하군. 저는 이제 똥군 맞아요. 참 세상에는 못돼 처먹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내 입으로 똥이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한테 똥이라고 하는 거하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똥군인데 귀가 너무 아파요. 이 수압 때문에 3m도 안 되는데 그럼 15m, 20m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해녀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보통 결혼해서 좋은 엄마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엄마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 참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잘 참는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자기의 숨을 잘 참는 사람들. 내가 하고 싶은 거 있고 말하고 싶은 거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해. 왜요? 뭘 따려고. 그래야 영업도 잘하고, 그래야 서비스도 잘하고, 그래야 좋은 아빠라는 소리도 듣고, 그래야 좋은 엄마 되고. 요즘에 사장이 지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해서 좋은 사장 되나요? 직원들 눈치 보면서 참아야지. 옛날엔 직원들만 참았거든요. 이제는 어떤 기업은 사장이 더 많이 참는 데도 많아요. 소상공인 분들도 보면 사장이 더 직원분들 눈치 보고 참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장은 왜 또 힘든 게 있냐? 직원분이 여러분이면 여러분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눈치 안 보는 사장님도 있지만 이게 사람이 눈치 보고 배려하고 숨을 참아야 인간 사회에서 뭔 성과를 내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 사람 치고 뭐 제대로 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숨을 참아서 저 바다 밑에 걸 따는 거예요. 근데 해녀는 1분 전후만 들어가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머구리는요, 산소를 공급해줘요. 호수로. 그러니까
더 해녀분들보다 밑으로 내려가요. 20m, 30m. 그러면 훨씬 씨알이 굵은 게 나타나요. 그리고 양도 많아요. 그리고요, 이걸로 보잖아요. 그 우주인 같은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요, 물속에서 물안경 써보신 분 아실 거예요. 유리로 된 거. 물건이 커 보여요. 그러니까 요만한 게 전복이 있으면 이만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 따는 맛이 있어요. 그거 찾는 맛이 있어요. 프로들일수록. 고사리도 꺾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잘 꺾는 사람 되게 잘 꺾어요. 그 꺾는 맛이 있거든요. 고사리 그거 뭐 그렇게 많이 처먹나요? 고생대 식물? 근데 그 꺾는 맛이 좋아요. 발견하는 맛, 꺾는 맛. 이게 먹는 맛보다 아마 더 좋을 거예요. 근데 해산물은 이 발견하는 맛, 그 따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또 다 돈이죠. 근데 이 머구리 분들이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배에서 호수를 내렸어요. 근데 머구리가 여기저기를 막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배 뒤에는 뭐가 있어요? 네? 모터 끝에 뭐가 달렸어요? 프로펠러요? 맞아요. 스크류. 프로펠러는 이제 비행기에 달리는 거고요. 스크류. 이게 돌잖아요. 배를 돌리려면. 그러면은 산소 공급해 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머구리가 막 여기저기 돌아요. 그럼 이게 배 뒤로 갈 수 있죠. 그러면 스크류에 절단될 수 있어요. 그러면 30m 전후예요. 납이 수십 킬로예요.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채우는 게 밖에서 채워요. 그리고 손도 무겁고 발도 아톰 장화처럼 무겁죠. 납 다셨죠. 황동으로 된 머리도 무겁죠. 그러면은 거기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선장님이 위에서 계속 이 줄이 가는 방향으로 배를 계속 돌려줘야 돼요. 근데 그 머구리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와, 자연산 그 돌굴. 돌에서 나오는 굴이 있는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손바닥만 해요. 굴이. 자연산. 그리고 전복도 있고 해삼도 있고 좋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가게에 갔는데.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체격이 진짜 좋더라고요, 남자분이. 근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한 달에 며칠밖에 안 한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몇 시간 하시냐고 그랬더니 7시간 정도를 한대요. 근데 7시간을 하는데 그럼 7시간을 그 물속에서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렇게 못 한대요. 1시간 딱 하고 1시간은 올라와서 1시간을 쉬어야 된대요. 그렇게 해서 보통 그러면 3시간에서 정말 무리하면 4시간을 하고 이렇게 한 달에 몇 번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다 잡아버리면 씨가 말라버려서 어족자원을 위해서 또 안 한대요. 못하는 것도 있고. 그 순간 마음이 쾅 하고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해녀처럼 사는 분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 머구리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머구리가 그 지하에 그 물 20m, 30m에서 할 때 최소한의 산소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자기가 살 수 있는 양만큼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끝까지 가는 사람들. 운동을 해도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 엄마의 역할을 그렇게 다하는 사람. 개개인의 인간으로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면 얼른 올라와서 숨 쉬고 다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예 어떤 장치로 공급을 받아서 내가 이 일을 그러니까 더 깊은 걸 따려고, 삶에서 더 좋은 걸 따려고
이건 자기만 알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난 머구리처럼 살았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강연 너무 좋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 아주 심연까지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어쩜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요. 저희 집에 CCTV를 달아놨나 봐요. 저희 남편하고 내통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분의 심연, 제 마음의 심연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은요, 다 머구리처럼 깊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씨알 굵은 걸 따려고. 공부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 생활도 대충 숨 쉬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끝까지 자기가 참아서 최소한의 살 수 있는 공기만 주입받고 엄청 굵은 거를 캐는 직장인, 사업인, 엄마, 아빠,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숭고한 거죠. 위험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머구리는? 1시간 조업하고 1시간을 쉬어요. 그때 알았어요. 난 저걸 못했다는 걸. 그래서 갱년기가 왜 이렇게 오래 갈까? 계속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만하고 싶다, 이 생각. 왜 이렇게 오래 갈까? 나는 왜 이렇게 유난한가? 1시간 일했으면 1시간 배에서 쉬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저 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자기가 어디에서 숨을 쉬는지, 언제 육지로 올라오는지도 몰라. 그냥 더 많이 캘라고, 더 많이 딸라고. 그게 돈을 위해서인지 자식을 위해서인지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인지 뭘 위해서인지는 각각 우리만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갱년기가 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뭔가를 잘했는데 못했어요 라는 이 겸손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겸손은 내 한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겸손이에요. 인간의 한계가 있구나. 내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구나. 내 열정, 내 해병대 나와서 뭐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게 영원하지 않구나. 이게 겸손의 시작인 것 같아요. 이쁜데 너무 예쁘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죄송해요. 와닿지 않는 비유를 들어서 다른 걸로 다시 할게요. 서울대 나왔는데 공부 너무너무 잘하셨나 봐요. 아니에요. 그냥 놀면서 했는데 어떻게 그냥 서울대 의대 들어왔네.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시간에도, 에너지에도, 마음에도. 여기서부터 겸손은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겸손하지 못했고 미련했던 거죠.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또 생각해 보려고요. 그게 그거를 따는 맛이었는지, 아니면 그걸 따가지고 팔아가지고 번 돈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너무 빨대로 숨을 쉬고 사는 거에 적응이 돼버려서 그런 건지. 근데 뭐예요? 그렇게 숨을 20년 동안 잘 못 쉬었으니 갱년기가 길어질 수밖에요. 그때 제가 이해가 되면서 뭔가 머리에서 박하사탕 하나가 탁 터지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그렇게 화내면서 하지 말고요.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건 무한도전에서 한 거 말고요. 둘이 정영돈하고 얼굴 보면서 그랬구나. 형이 나한테 그래서 그 지랄을 했구나. 요거하고는 또 좀 다른 버전이요.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그냥 밑에서 그것만 딸 줄 알고 1시간 땄으면 1시간 올라와야 되는 게 깊은 물속에서 많은 거를 따는 머구리의 겸손인데 욕심 때문인지 무지 때문인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나는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내 몸에 숨이 없으니까 잠수병에 걸린 거구나. 이게 약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약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감압실에 들어가야 돼요. 캡슐 같은데. 그러면 강사님, 저도 강사님처럼 잠수병에 걸린 것 같아요. 참다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고농도의 좋은 산소를 주입하는 거래요. 근데 제가 보기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고농도의 좋은 산소를 주입받아야 된다. 두 번째, 그 시간을 좀 장기적으로 잡아야 된다. 자, 혹시나 저처럼 어떤 머구리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살다가 너무 깊은 곳에서 딸려고 그랬어요. 그게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였을 수도 있어요. 착한 며느리, 착한 엄마, 착한 아내, 뭐 종교적으로 되게 뭔가 신앙심이 깊은 사람, 아니면 남들 1,000만 원 벌 때 나 1억 벌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우리는 바다 깊숙에 있는 씨알 굵은 걸 따고 싶어서 숨도 안 쉬고 최소한의 숨만을 공급받아서 그 바다를 돌면서 엄청난 걸 땄을지 몰라요. 그게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 선한 사람이라는 이미지, 아니면 나 때문에 애들이 잘 컸고 나 때문에 남편이 뭐 내가 참 서포트를 잘해서 좋은 자리를 잡았고, 어쨌든 뭐 우리마다의 해산물은 다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잠수병을 얻었다면, 그래서 갱년기가 길어지거나 굳이 갱년기는 아니어도 삶의 권태기가 길어진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번 여행에서 정말 큰 걸 얻었네요. 아, 1시간 조업하고 1시간 쉬어야 되겠다. 그 머구리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혹여나 삶의 깊은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씨알 굵은 걸 따려고 최소한의 숨만 쉬고 오랫동안 살면서 성과를 내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산 거는 성과 낸 거랑 똑같아요. 어쩌면 그 성과에 취해서 계속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고, 그런 책임감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그 자존심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래야 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랬다면 이제는 1시간 조업하시고 1시간은 쉬시기 바랍니다. 쉬는 건 가만히 있는 것도 쉬는 거지만 앙드레 김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쉬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쉬는 겁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쉬는 거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가는 상황, 그 상황이 우리의 쉼이자 숨입니다. 엄마가 결혼하고 사는 걸 보면서 결혼 얼른 하고 싶다. 빨리 하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는 보고. 근데 문제는 아빠가 갑자기 가셔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없는 건지 늦추는 건지. 아,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너무너무 사이가 좋고
난 아빠가 좋고 우리 집안의 느낌이 좋은데 뭔가 준비를 해도 힘든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시술 받다가 아, 심장 쪽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게 엄청 그럴 수 있죠. 제가 아빠라면 제 딸에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아서 더 소중한 거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산 것처럼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아이 낳아라. 그리고 아빠 그렇게 기억해줘서 고맙다는 얘기 꼭 할 것 같아요.